15년 유럽에서 셰프들끼리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15년 유럽에서 음식 사진을 찍으면 벌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유명 레스토랑, 미슐랭급의 레스토랑을 뜻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음식 작품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 이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향과 맛을 진지하게 즐기러 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오는데 사진을 찍다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경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적은 경우도 있어요. 사진을 찍어도 괜찮으니까 플래시만은 터뜨리지 말아주세요. 2014년에 미셸루라는 미슐랭 레스토랑 별 3개 레스토랑을 2개 가진 분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고 분노했습니다. 핸드폰은 맛까지 담을 수가 없다. 요리는 예술품이며 지적재산권이다. 이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곳의 관점이에요. 고든 램지가 여기에다가 거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돈을 낸 음식 사진을 찍는 건 셰프에게 큰 칭찬이다. 손님이 사진을 찍는 건 무료 홍보로 감사해야 할 일이다. 유럽은 이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14년에 요리 학교들이 전부 사진 찍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는 요리를 만드는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요리를 만드는지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지 그걸 가르쳤습니다. 티타임즈 기사를 보시면 아메리카 컬리너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음식 촬영의 구도법을 가르치고 사진 찍는 법을 가르치고요. 음식을 또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 식기류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접시와 어떤 식으로 장식을 해야 사진에 적합한지 이걸 가르칩니다. 이제 음식만 잘하는 요리사는 좋은 셰프가 아니다. 손님에게 사진 찍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셰프가 진짜 스타 셰프가 될 수 있다. 이게 지향점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스타 셰프가 목표입니다. 존슨 앤 웨일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음식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사진작가 강의를 듣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건축학도 가르칩니다. 설계 원리를 이해해야 좋은 디저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는 법을 가르치게 되니까 잘 찍히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고 고객이 찍고 만족할 만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걸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CX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와닿는 이야기는 음식만 잘하는 셰프는 좋은 셰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부채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저런 기간 동안 2017년 솔트배는 자신의 동영상과 루스렛 쇼로 승부를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중에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확장을 두려워할 때 부채 속에서 살게 됩니다. 클라우드 대응에 늦은 레거시처럼요. 2022년 버전 AI 스쿨 정보 보안 과정, 알리콘, 알토르 리팩토링 컨솔리가 저희 3단계 과정이거든요. 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거기에 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키우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AI 스쿨의 시작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점을 잘 찾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모의해커가 아닙니다. 취약점을 잘 찾고 보고서도 잘 쓰고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솔루션도 추천하는 그런 컨설턴트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프로의 입문 조건에 멈추고 프로페셔널 버립니다. 그래서 AI 스쿨은 기술을 일의 의미로 만드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 과정 중에 대부분 글쓰기 말하기로 나옵니다. 매번 적어야 되는 지독한 기술 글쓰기와 사람들 앞에서 덜덜 떨며 말 못하던 사람들도 프레젠테이션만 하면 돌변할 정도로 매주 기술 발표를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클라이언트별로 보고서 양식이 다르고 그 보고서 양식을 중수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보고서 쓰는 것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AI 스쿨 랩 같은 경우는 AI 스쿨의 하위 조직입니다. 저희의 통합적인 미션은 미래 세대 초월 차선입니다. 그리고 AI 스쿨의 평가 지표는 10x 초과율입니다. 저희는 교육을 투자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대비 5년 동안 벌었던 돈이 10x, 10배 초과가 되어야 됩니다. 연봉 상승까지 해서 얼마나 초과했느냐가 저희의 성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기준은 첫 번째,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 두 번째, 기술 산업 경제 상황의 변화에 도전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줄이면 돈 권력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구하라. 전에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 그게 일을 잘하는 기준입니다. AI 스쿨이 추구하는 리더십이 이것입니다. 이걸 AI 스쿨 자체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2011년 디도스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들도 많이 보안으로 전직했습니다. 2013년에는 취약점이 시작되던 시절이었고 웹 해킹이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국가별 사이버 전쟁이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랍권 국가의 국가 해킹 부대와 공산권 국가의 국가 해킹 부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던 시점이고, 해킹팀이 완전 대기업 프랜차이즈화돼서 전문적인 해킹을 해대는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의 해킹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GDPR과 CCPA 같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시되었고, 구글과 애플이 더 이상 쿠키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면서 마케터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가치의 개인정보 보호가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에는 클라우드가 대기업도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였고, 클라우드 퍼스트를 저희도 도입해서 컨솔리의 클라우드 보안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저희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경제 변화에 대응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전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라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대응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VC 중 하나인 YC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너의 펀드레이징 능력과 관계없이, 즉 어떻게 투자를 받는 능력과 관계없이 24개월의 목표는 생존이다. 지금같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무조건 생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좋은 스타트업이나 사무실이 그럴듯한 스타트업들이 살아남기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AI스쿨의 현재 비전은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입니다. 이미 3, 5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응합니다. 예상보다 높은 강도로 예상보다 길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언제나 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70% 사람들에게 의식주의 위기가 3년 내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준생들이 이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일 잘한다는 기준을 보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게 중요시해집니다. 캐시 플로우가 아니라 캐시 카우가 중시되는 시점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안 나와도 많이 팔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순이익이 남는 기업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기술 산업 경제 상황의 변화에 도전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경영자, 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리콘밸리에서 채용을 하는 기준입니다. 모두가 경영자여야 합니다. 마치 실리콘밸리 초창기처럼 스타트업 CTO처럼 모두가 경영자로 움직여야 됩니다. 엔지니어가 영업도 하고 비즈니스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모두가 경영자로 행동하는 것. 창업가나 아니면 스타트업 CTO들은 모두 이렇게 행동합니다. 커리어가 올라간다는 뜻은 고객에게 가장 많이 다가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객에게 가까이 가느냐, 그게 커리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업자들은 어떤 시대가 와도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축에 속합니다. 사실 보안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어떤 불황도 초기 시장의 데스밸리보다 가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안은 호황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안은 호황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 데스밸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AI스쿨은 그 데스밸리 시기에 시작했던 팀입니다. AR이나 VR 같은 그런 초기 시장에 들어가셔서 주니어들이 힘든 이유는 일은 정말 많고 열심히 하고 가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데스밸리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리드급 입장에서야 데스밸리를 견뎌내고 뭐 그럭저럭 버틸만 하지만은, 스케일까지 버틸만 하지만은, 선수가 아닌 리드급이 아닌 주니어나 어중간한 시니어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 들어가는 선수가 되려면 자기의 재무 컨트롤까지 가능해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보안 같은 경우 크리에이터 처음에 암호학으로 시작을 했고요. 인터넷이 많이 대중화되고 빅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릴리즈 보안 관제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보안관제 서이트가 넘어가면서 시장의 다양성이 생겼어요. 방어만 아니라 공격 관점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 모이해킹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델, 전체적인 기획에 대해서 하나의 구조를 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보안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케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죠. 전 세계 1위 보안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회사로 10조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을 한 거죠. 앞으로 더 클 겁니다. 이제부터 스케일업이에요. 보안은 이미 스케일 단계입니다. 실제로 스타트업도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리, 스틸리언, SW랩, 테이텀 시큐리티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종료 후 새로운 사이클이 왔을 때를 보고 글로벌 사업가형 투자자를 키울 생각입니다. 어중간한 경영자를 키워서 어중간한 성공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취업을 하고 커리어를 만들어서 전문가가 되고 리더가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창업을 위한 사전 단계가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돈이 많을 때 일의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돈이 빠지면 일의 의미가 확대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해서 그래서 기존의 1년 반 취업 과정을 1년으로 줄이고 진행할 겁니다. 취업 후에 뉴잡으로 커리어를 전직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원래 저희가 취업시키는 방향은 처음부터 커리어급 인력을 취업을 시켰는데 지금은 잡으로 시작하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3년 내에 의식주의 위험이 온다면 3년 내에 최대한 빨리 커리어까지 올라가서 의식주의 위협이 안 오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처음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역을 쌓는 것보다는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전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시작부터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능력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이후부터는 데이터 기반 분석 그리고 투자를 공부하면서 비즈니스로 확대할 방향으로 갈 겁니다. 취업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데이터 기반 분석 리더십을 가르치면서 사업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가형 투자자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C레벨 사업가형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와 금융을 여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음식 사진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거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CISO나 C레벨 정도 되면 그때부터 폐쇄적 커뮤니티가 필요해집니다. 누가 리드하기보단 자기가 이끌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의 위치에서 서로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더 필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원래 보안 조직이다 보니까 보안 전문가 CISO를 위한 폐쇄적 커뮤니티만 존재하고 단체방이 존재했었는데 사업가형 투자자를 위한 폐쇄적 커뮤니티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AI 스쿨 랩이 원래 할 수 있었으면 했었어야 되지만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부채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버드나 MIT, 스탠퍼드 같은 곳을 보면은 기금이 있고 그거를 투자했어요. 자기 학생들을 창업가로 키우고 그 창업가에게 투자를 하고 그 창업가가 성공을 하면 학교에 기금을 내고 학습과 VC 역할을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명문대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 펀드 규모가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도 이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 NBA 코스를 자주 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 시작점은 2010년대에 재무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스타그램 사진 찍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미국의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기꾼이 많이 끼이고 자기도 사업해보겠다 해서 많이 말아먹어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 NBA 같은 경우에는 재무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2017년 이후부터 스포츠 선수들은 NBA를 가고 사업가형 투자자들이 된 경우가 꽤 많아요. 사키로니 같은 경우는 2010년 은퇴 이후 경영학 석사, 교육학 박사, 현재는 로스쿨 재학 중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향을 많이 갑니다. 스포츠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귀족들이 즐기던 럭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몸도 강하고 머리도 많이 써야 돼요. 전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다운그레이드 버전, 서민들이 페어플레이 하는 버전으로 나온 게 축구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선수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싱가포르나 뉴욕, 런던 같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를 보면 유도나 주짓수 이런 데서 탑클래스 랭커들이 NBA를 나와서 종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인한테 들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 도장들을 다니는 지인한테 들은 것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유도, 주짓수, 복싱 이런 거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코딩 교육과 학교들 같은 경우도 애초에 창업가 양성입니다. 2010년대 유럽의 코딩 교육 같은 경우에는 너는 코딩하고 너는 마케팅하고 이렇게 팀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잡고 투자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어떻게 회사를 팔 것인가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유럽의 코딩 교육이었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들한테 가르쳐요.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10년 후 나는 25살이 되고 이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이미 13년이 되는 것이지요. 이 학생은 7년이 지났으니까 22살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미 10년이 되었을 겁니다. 일한 경험이. 그게 좀 멋지다는 생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사회 같은 경우에는 10대들이 돈을 벌고 10대들이 사업을 하고 10대들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게 흔해요.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많이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10대 연세 창업가 같은 경우 10대 때부터 창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제 창업가 역시 엘리트 시대에서 대중 시대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가야 될 방향입니다. 길거리 스카우트하는 연예인 시대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스트리밍을 하는 대중 스트리밍의 시대가 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잡에서 커리어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AI 스쿨에서 지금 지향하는 잡에서 커리어, 보안 분야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개발자 베이스 보안 전문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져 있는 건 모이에킹. 모이에킹은 엄밀히 말해서 컨설턴트고요. 오펜시브 리서치 연구 계열이 있습니다. 잡은 개발자로 시작하거나 취약점 진단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전직하는 방향을 고려할 겁니다. 의식주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여기를 고집하다가는 위험합니다. 개발자는 취약점 진단을 먼저 취업을 하고 그 이후 전직하는 방향으로 지향을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 영역의 경험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돼서 보안을 제대로 하고 있는 쪽은 해커들 계열인 오펜시브 리서치가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영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을 해본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에 가장 유리합니다. 방향은 리더십이 없을 경우 테크니션, 그리고 박사로 갈 경우 연구자, 창업가, 그리고 도메인 변화라는 뜻은 어떤 산업이든 신규 산업이든 그쪽으로 넘어가기 제일 편한 직업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메인으로 삼는 건 창업가 영역입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인프라를 베이스로 한 개발 영역입니다. 데브섹옵스입니다. 현재 실세이고 스케일을 시키는 보안 매출의 메인이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게 잡 영역은 보안 관제보다 클라우드 기반 엔지니어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전문가로 전직을 시킬 겁니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클라우드 위주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레거시 구시대 인프라 보안 관제하는 쪽은 호황 때도 말라요. 그런데 여기에 먼저 집어넣는 거는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 걸 거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엔지니어나 클라우드 기반 보안 관제를 메인으로 갈 겁니다. 세 번째, 보안 컨설팅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플러스 법 정책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절대 외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국내용입니다. 법 정책이 외국의 법을 읽을 줄 알아도 뉘앙스가 달라요. 그 나라들마다 그걸 적용하는 관습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SQL 데이터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채용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안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로 시작을 해서 두 가지 방향인데 PM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담당자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본래 CISO 커리어가 이쪽 영역이었고 그 CISO 커리어 실무 쪽의 보안 전문가로 바뀌면서 관제에서 설트 담당자로 넘어가는 담당자들이 이 ISMSP와 개인정보 보호를 공부해서 CISO, CPO가 되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안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기획으로 가서 CISO나 CPO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요. 보안 컨설팅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CPO 영역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라기보다는 기획에 가까워요. 제이커브의 모델 역할을 이쪽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사람은 취업 시작 시 영어 공부를 동시에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단 고졸 같은 경우 학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좀 뒤로 미룰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대는 취약점이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응하는 방법과 취약점 소식을 빠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발도 똑같습니다. 취업 이후에는 일에 관련돼서는 기술을 개발해서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것과 MBA처럼 재무 공부를 기초적으로 시키는 과정을 동시에 할 겁니다. 제가 취업시키는 학생들에게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너네들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니? 보니까 그냥 적금만 들고 저축만 하고 있습니다. 혹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초에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캐시카우와 캐시플로우를 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연봉을 10억을 받아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이 재무 공부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장기적인 커리어를 전직하면서 리더십과 비즈니스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즉 창업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을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AI 스쿨에 들어오시면은 취업과 커리어 개발을 하는 게 사실 게임으로 치면 4차 전직을 위한 1차 전직이 2차 전직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개발과 인프라 보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강점은 하나 있겠지만은 비즈니스까지 공부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저희가 스스로에게 일을 잘하는 방법이 뭔가 해답을 찾았을 때 택하는 방향입니다. 변화에 대응해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구하기. 항상 정답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해답을 구하라. 지금 시대에 여러분의 목표는 취업이나 연봉 상승이 아니라 연봉을 상승시키고 재물을 세팅하면서 창업가형 투자자가 되기 위한 경험치 작업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 창업가형 투자자를 위한 경험을 쌓는 시기다. 사실 잡과 커리어라는 건 남의 목적과 꿈에 맞게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게 회사들마다 각각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포지션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잡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고 커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과 연봉을 상승시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꿈과 목적을 찾아서 실행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잡과 커리어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사람들도 언젠가 자신만의 꿈과 목적을 찾겠죠. 그런 곳에 도전할 분들이 저희 쪽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있어요. 카카오 있을 때 창업해보라고 하셔서 그 카카오 출신들이 많이 스타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채용이 늘어났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신입들이 취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봉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오길 바랍니다. 워커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산다. 그럼 이 워커가 아니라 플레이어란 개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일의 의미를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 2명의 셰프가 있습니다. 나는 음식만 맛있게 만들면 된다. 한 셰프는 대용량 음식을 만들면서 유튜브로 광고비를 받고 대용량 음식은 고아원에게 아이들에게 제공하면 나도 스타 셰프가 되고 이것도 지속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다. 이것도 윈윈으로 하면서 지속할 수가 있다. 그럼 꾸준히 고아원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터키의 웃는 요리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셰프이면서 동시에 레스토랑 경영자기도 해요. 스타 셰프라는 게 최종적으로 되는 건 결국엔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목적을 만들고 새로운 설계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생존 활동, 흔히 생계 활동이라고 하는 인간 동물도 하는 먹고 사니즘입니다. 인간은 추상적 인지가 있습니다. 상상하고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걸 해내길 바랍니다. 성공과 성장을 꾸준히 하길 바랍니다. 동물은 동료가 죽으면 슬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장례를 치르고 사후 세계에서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고 장례에 참여해서 사람들끼리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인간은 더욱 발전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일과 동물의 일의 차이예요. 인간의 일은 더욱더 영향력이 생기길 바라고 자신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의식주만 제공해주고 생존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보육하고 양육해서 사회에서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사회와 연결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워커와 플레이어가 차이가 납니다. 음식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셰프는 워킹을 하는 거고요. 그건 단순히 생존 활동에 고정이 되면 워커가 됩니다. 반면 고객 경험, 고객 만족을 창조하고 지속하게 설계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 겁니다. 무한히 성장하고 무한히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플레이어가 됩니다. 저희는 그 플레이어를 희망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그 플레이어입니다. 더 성공하고 더 성장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겠다. 개인의 성공은 팀의 성공 아래에 있습니다. 동시에 팀은 회사가 망하면 어려워지고요. 회사는 사회가 망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회는 인류가 망하면 어려워집니다. 개인이 성장하다 보면 팀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 되고요. 팀이 성장하다 보면 회사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사회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 되고 사회가 성장하다 보면 인류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을 거쳐서 인류의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사회가 어려워지고 동시에 회사도 어려워지고 스타트업도 어려워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곧 개인까지 넘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인류의 성장까지 여러분들의 성공과 성장에 연결이 되는 그 온라인이 될 겁니다. 인간의 일이라는 건 그래서 동물의 일처럼 생존 활동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을 게임으로 보고 플레이어가 되는 태도입니다. 무한히 성장하고 무한히 성공하고. 테크 스타트업의 파티가 끝났다. 투자의 한 사이클이 종료되었다는 뜻이지 이제부터 실리콘밸리가 망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는 IT 버블을 겪었고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을 겪었고 다시 한 사이클이 끝났고 그리고 이번 경기 침체를 겪고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다음 사이클은 또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파티가 끝나면 먹은 치킨에 살을 빼고 몸을 가꾸고 일을 하며 열심히 살다가 다음 파티에 참석해야 될 때입니다. 살을 빼야 다음 파티에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파티가 여러분들의 성공 축하연이 되길 바랍니다. 보아는 데스밸리였던 시기였고 한 번도 스케일업, 호황의 시기가 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점일 뿐입니다. 지금 파티가 끝난 기간 동안 무한히 학습하고 영감을 주고받고 도전하는 삶을 살며 축하연에 참석할 멤버를 찾습니다. 다음 사이클 후반기에 급속도로 확장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AR 스쿨에 참여하고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